네, 이어서 산업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조선산업이 수주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조선사들이 정작 이 선박의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기술 자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고요. 조선산업의 인력난도 현재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꼽히고 있는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사이트 임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요, 우리 한국조선소의 지금 전유물과도 다름이 없는 LNG 운반선의 최근의 수주 현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작년 한 해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빅3 조선사의 수주 선종의 대부분이 LNG 운반선으로 채워진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LNG선 수주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한 해 동안 38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컨테이너선 9척, 가스 운반선 2척을 제외하면 전체 수주 선박 41척 중 30척을 LNG 운반선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대형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 들어 현재까지 5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한 척을 3,145억 원에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 조선산업의 수주 성적은 여전히 이제 순항하고 있고요. 네. 그 LNG선의 성가죠, 이제 가격이죠. 성가도 네.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2억 300만 달러였던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선의 가격은 이후 조금씩 꾸준히 올라 2022년 10월에는 2억 4,8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억 5천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LNG선의 수주가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고 성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조선 빅3가 거둘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LNG 화물창 설계 기술 때문입니다. 예. LNG 화물창 설계 라이센스는 프랑스의 GTT가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로열티로 지급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GTT라는 것이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GTT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GTT는 1994년 가즈 트랑스포르와 테크니 가즈가 합병해 탄생한 회사로 LNG 저장 운송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 LNG선 화물창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정업체로 주요 고객은 우리나라 한국의 대형 조선사입니다. 예. 한국 대형 조선 3사로부터 86%의 라이센스 기술료를 챙겨갔는데요. 보통 로열티 비용으로 LNG선 한 척당 성가의 5%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 통용되는 퀄컴셀처럼 조선업계에서는 GTT세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LNG선을 한 척 건조할 때마다 선가의 5%인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를 꼬박꼬박 GTT의 특허 사용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전 세계 LNG선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조선 3사는 GTT에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내는 실정입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GTT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1조 원 이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GTT의 수익원인 로열티는 화물창 설계를 발주하는 각 조선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LNG선 비중이 큰 한국 조선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발주처 중에는 후동중화, 짱난, 다렌 등 중국 조선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건조 단계마다 선주가 지급하는 중도금으로 GTT의 로열티를 나눠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지난해 기준입니다. 7,594만 유로, 6,369만 유로였습니다. 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무려 52.7%, 44.2%에 달하는데요. 네. GTT의 놀라운 이익률은 LNG선 한 척당 성가의 5%로 알려진 로열티 덕분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인 곳은 정말 네. 찾기가 힘든데 네. 대단하군요. 네. 실제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조 과정에서 GTT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GTT가 LNG선 건조 시장에서 이렇게나 영향력이 막대한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GTT LNG선 화물창을 도입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적지 않은 로열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2016년에는 관련 사업부를 KCLNG 테크란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KC1 기술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50.2%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KCLT의 나머지 지분은 한국의 대형 조선 3사가 각각 16.6%씩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가스공사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2017년부터 20년간 매년 280만 톤씩 도입하기로 하고 멕시코만과 한국으로 오가는 6척의 17만 4천 입항미터급 전용 LNG선을 건조하고 운영할 선사 공모에 나섰습니다. 가스공사는 총 6척 가운데 2척은 자사가 2004년부터 10년간 개발한 LNG선 화물창 기술인 KC1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와 별도 그룹에 속한 4척은 시장을 장악한 GTT사의 화물창 기술인 마크3와 넘버 96으로 요구했습니다. SK해운은 KC1 기술을 적용한 부문에 응모했고 운영선사로 선정됐습니다. SK해운은 삼성중공업의 발주에 SK 세레니티호, SK 스피카호 등 2척의 LNG선을 건조한 뒤 각각 2018년 2월, 2018년 3월에 인도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LNG선의 화물창 국산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KC1 기술은 첫 적용 사례부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KC1 적용선인 SK 세레니티호는 사빈패스 터미널에서 가스공사의 통영기지로 첫 LNG 운송을 하는 도중 보냉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콜드 스팟 현상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SK 세레니티호는 곧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SK 세레니티호에 이어 제작된 SK 스피카호는 아예 제대로 된 항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LNG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의 화물창 기술 부문을 독립시킨 자회사 KCLT와 함께 2018년과 2019년, 2020년 2차례에 걸쳐 두 LNG선을 보수했는데요. 보냉제 블록 사이에 추가로 단열재를 채워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콜드 스팟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2021년 한 해 내내 이어진 3차 보수에서는 선체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화물창 하단에 스팀 히터까지 설치했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네. 3차 보수를 마친 SK 세레니티호는 지난해 12월 제주, 홍도, 인천 코스를 따라 시운전을 했지만 SK해운과 KCLT 사이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시운전을 진행한 해역과 그 과정에서 측정한 온도를 해석하는 방식의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KCLT는 콜드스파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SK해운은 선체에서 측정한 온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시운전 구간보다 더 오랜 기간 운항하는 미국 한국 노선에서는 선체가 단열재가 막지 못하는 냉기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척의 해당 선박은 지금도 삼성중공업 거제수선소 근처 계류지에 4년 넘게 하자보수에 매달린 채 삼성중공업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 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빅3 조선업체들이 화물창 설계 및 시공과 관련 각각 독자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개발까지 성공했다며, 하지만 시공 경험이 거의 없고 흠결도 발생해 LNG선을 발주하는 선주사들은 여전히 GTT를 선호하고 있다며 화물창 기술 자료의 현주소를 설명했습니다. 네, LNG선 화물차 국산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았네요. 네. 우여곡절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C원이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가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LNG선 화물창이 처음으로 적용된 SK 세레니티호와 SK 스피카호가 결함으로 운항 중단되면서 가스공사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대체선 투입에 지출한 비용만 7,328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운항 중단으로 발생한 LNG 연료 손실분 83만 달러를 포함해 가스공사는 총 7,411만 달러, 약 1,0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수송비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21년, 2022년의 미정산 손실에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국가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이 운항 중지 4년 경과에 따른 손실을 분석한 결과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해외에 유출된 국부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관련 기업의 화물창 수리비 및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 등 손실액도 약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KC1 적용 선박에 대한 전문인 배상 책임부업 계약 갱신마저 거절당하면서 수리 후 정상 운항을 하더라도 또다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사가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C1이 적용된 선박은 SK해운의 선박 2척 외에 대한해운이 운영 중인 제주 1, 2호선 2척이 더 있습니다. 제주 1, 2호선은 정상 운항 중임에도 올해 1월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당했고, SK해운 2척은 지난해 1월 이미 계약 갱신은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KC1이 적용된 4척의 선박 모두 추후 운항 중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선박 설계사인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양금희 의원은 KC1 적용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품질 시험과 검증을 통해 후속 모델인 KC2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LNG선 화물창의 국산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따른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선업계에서는 꼬일 대로 꼬인 KC1 실선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애써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첫걸음부터 꼬였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가스공사 등은 차세대 기술인 KC2를 개발해 KC1 적용 과정에서 벌어진 난맥상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KCLT가 KC1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의 한 간부는 정부와 대기업이 LNG선 화물차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국내 조선 산업의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수주를 많이 해도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조선업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타 업종보다 낮은 급여, 힘든 조업 현장, 과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 종사자 수는 지난 2014년 말 정점인 20만 3천 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해 2021년 말 기준 9만 2,687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 특히 2014년부터 7년간 줄어든 인력 11만 1,000명 중 75.6%가 사내 협력사 기능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 연구와 생산 인력은 각각 6,645명, 9만 8,003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문제는 일감은 넘치는데 인력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수익성이 높은 선박, 설비 위주로 선별 수주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감이 더 쌓일수록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임 기자, 내국인 인력 충원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부족한 현장 인력을 지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현장의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이후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임금 정책 현상을 겪었습니다. 최근 업황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빠른 인건비 인상이 쉽지 않았던 것은 조선사들이 선박대금을 헤비테일 방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2020년 당시 수주한 선박들은 건조가 완료되는 2, 3년 뒤에야 잔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사가 자금 여력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인력과 관련돼서는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도 당장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인력의 10% 수준이라며 연말까지는 1,50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 빅3는 올해 약 3,600여 명의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도 외국인 인력 활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인구 구조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정 규모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조선업계의 사이클 변동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인력과 외국인 승용공을 꾸준히 육성해 각 적정 규모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의 적응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교육기관이 나서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 노동 인력 채용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하는 법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선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준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